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저 어린이날 자제분 데리고 또 어린이날 보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집에서 쉬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연휴인데 잘 보내시기 바라고. 제목은 오늘 포모 포포 현상입니다. 우리가 포모 현상이라고 그래서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다 사는데 뭐 집을 이렇게 좀 불안감이 드는 걸 이제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포프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그 fear of flying이라고 해서 이거 사긴 사야 되는데 비싼 거 아닌가? 더 내려가지 않을까? 불안한 거예요, 사기가. 이게 이제 요즘 겹쳐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실 게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이거의 이제 반대말이 있습니다. 조모라고. 이것도 같이 설명드리는데 요즘 서울 지역의 일부 구 그러니까 8개 구 정도 됐죠. 선호 지역.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 무주택자분들이나 또 그 청년분들, 신혼부부분들이 이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한데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좀 혼동이 많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시장 상황인데 말씀 올린 것처럼 4월, 5월, 6월까지는 조금 강세가 있을 수 있지만 7월부터는 꺾이는 게 정상인데 또 이상한 정책을 안 하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잘 가는데 다행히 이제 조기 대선이 무사히 마무리된다라면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좀 혼동스러울 텐데 이 부분 설명드리고 오늘 방송은 산업활동부터 해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5월 5일 포무아포프 청약 결과. 그래서 첫 번째는요. 산업활동입니다. 4월 말일날 발표됐는데 2025년 3월 산업동향이 보통 한 달 뒤에 나오죠. 그래서 4월 말에 발표돼서 이거 살펴보면서 우리 산업이 어떤지 보고요. 두 번째는 무역수지 흑자 기사를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유럽, 인도, 개척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가 수출 비중이 미국에 의존하는 거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뭐 아니라는 걸 아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청약 결과입니다. 요새 보도에 많이 안 나오죠. 4월 청약 성적 결과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시장 상황에서 좀 비교하시면서 시장에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포모 현상, 포프 현상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꼭지를 만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편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업활동 동향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3월 산업활동 동향 4월 30일 날 발표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 그림처럼 소매 판매 또 감소입니다. 전체적으로 비내구재하고 준내구재는 조금 올랐는데요. 내구재, 통신기기, 컴퓨터 등이 좀 소매가 줄었어요. 다행히 이게 조금 늘었는데 이게 환율 상승에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총액이 늘은 건지 여하튼 소비 감소입니다. 소매 판매 감소입니다. 전부하면 전 산업은 좀 낮았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서비스업 내수가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 건설 기업은 여전히 낮아졌고요. 조금 긍정적인 소식은 동행순환 변동치 지수하고 선행순환 지수 변동치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과연 이게 나아질지 보도록 할 텐데 이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소매 업태별 판매인데 아까 소매 감소 좀 보셨잖아요. 보신 것처럼 여기 보시면 저번 달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백화점은 또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도 마이너스, 면세점도 마이너스 10.8%, 슈퍼마켓 마이너스 2.1. 결정적인 이제 편의점인데요. 24시, 25시 뭐 CU나 뭐 세븐일레븐은 편의점이 이게 쉽게 안 줄거든요. 사실 재작년, 작년 초까지만 해도 이게 계속 증가했었어요. 역대로. 근데 계속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젊은 청년들이 많이 힘든 것 같은데 그 승용차 연료는 아시는 바와 같이 환율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이 많이 올랐으니까 석유값이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오른 것 같고 전문 소매점도 이렇게 올랐고 무점포 소매 온라인이죠. 이것도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제 이거죠. 도소매, 금융, 보험 이게 이제 감소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우리 서민들의 생활인데 이게 좀 감소했어요. 반도체하고 의약품, 이제 바이오 헬스 이런 것들이 수출이 잘 됐습니다. 편의점 매출 감소 계속 진행. 경기 선행 지수 소폭 상승. 동행 지수는 여전히 소폭 상승했지만 98.8 찍고 있습니다. 100을 넘어야 되는데 좀 조만간 넘길 바라봅니다. 자, 산업활동 동향에서 이제 수입에 대한 거, 수출에 대한 걸 좀 보여드리는데 무역수지요.
여기에 이제 같이 나오는데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해서요. 582억 달러 올랐고 수입은 533.2억입니다. 2.7%가 감소했어요. 근데 여기 그림 보시면 감소가 꽤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자칫 이때만 해도 불황형 흑자라고 했었는데 요번에는 수출이 조금 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황형 흑자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이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가격이 디램이 단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그동안 이제 좀 많이 그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좀 감소했었는데 이게 다시 좀 회복 국면. 그리고 최근에 뉴스 보신지 모르지만 스페인에서 엊그제 정전이 거의 한 반나절 한나절 정도 정전이 되어 난리가 났었죠. 전 거리가 막 어두워지고 그럴 때 비상 발전기 이 ESS라고 그러죠. 전기 저장 장치를 사용하는 그런 건물들 또 비상 발전기 사용하는 건물들은 불이 또 켜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나라 그 ESS의 선두주자는 삼성 SDI 있죠. SDI가 조금은 이제 좋아질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수출도 좀 같이 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5대 품목을 주요 보면은 반도체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디스플레이하고 가전. 우리가 가전 수출이 효자 노릇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석유도 마이너스예요. 화학 이쪽이 효자 노릇을 많이 했었는데 마이너스 보이고 있고 반도체하고 바이오 헬스 이쪽 분야가 이제 수출을 많이 해줘가지고 많이 상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벌써 한 반 정도가 주요 품목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15개 중에 50% 이상이 마이너스 증가를 하지 못하고 감소하고 있다는 자체가 조금은 우리가 좀 고려해 볼 상황이고 2차 전지가 다행히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7%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9대 지역별 수출액하고 증감률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뭐 미국 관세 뭐 이게 하는데 보시면 18%예요, 비중이. 그리고 여기 세 개 합하면 한 60%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중국, 아시아, EU가 보시면 똑같잖아요. 중국이 조금 더 많아요. 아시아하고 EU가 이번에 많이 늘었어요. 그 우리의 동맹이라는 미국하고 일본은 줄었습니다. 수출이. 좀 이상하죠. 중남미, 인도가 또 많이 늘었어요. 인도 많이 늘고 중동 그리고 CIS라고 그러죠. 이게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CIS 독립국가 연합이라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뭐 아르메니아 뭐 투르키스탄 요 옆에 있잖아요. 그 한 10개국, 11개국을 CIS 지역이라고 해요. 그 지역인데 거의 많이 늘었습니다. 한류 바람을 얻고서. 우즈베키스탄이 좀 문제가 있어서 조금 저하지만 한 굴레로 공산국가였다가 이제 소비에트가 무너지면서 이제 독립국가가 됐잖아요. 그 지역을 일대를 갖다가 우리나라 무역 당국에서는 CIS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늘었죠. 37.2%. 이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은 도리어 감소하고 있고 뭐 이런 흐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래에 좀 변화가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지역별 아파트 이제 시장으로 볼게요. 부동산. 서울 시장만 투기 세력 들썩였다가 물론 내 집 마련하시는 분도 계신데 지금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 세력이 많이 붙었습니다. 투기 세력도 일부 있겠죠. 그렇다가 진정하기를 반복하고 뭐 오세훈의 토지거래 허가발 펌핑이 일단 가라앉았는데 일단 이 정도 상태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보시면 지방에 계신 분들 많잖아요. 수도권도 그렇고 서울 빼고는 다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좀 조정이 올 것 같은데 이거 과연 올지 7월부터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세게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 포무 현상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들 고민이 너무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2018년, 19년, 20년 때는 고민이 못 쫓아가서 고민이었지 비싸게 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분명히 예전하고 시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만 그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저한테 요즘 상담 오시는 분들이 이제
좀 고소득자분들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조차도 이 주택 가격 특히 서울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 다 얘기를 하십니다.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양극 현상이 벌어지면서 갭 투자로 돈을 벌었던 분들이 갈아타면서 또 사고 이러는 게 고가 주택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방 소멸 이슈를 많이 띄워가지고 이게 이어졌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균형점을 가는 날이 오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양가 청약 현장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이 청약 접수 경쟁률 이렇게 돼 있죠. 이 용인입니다. 경기도 지역부터 보는데 용인인데 여기 다 미달입니다. 이렇게 쭉 미달입니다. 4월 14일부터 16일 했는데 4월 달에 분양 현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경기도에 한 10개 정도 있었는데 반 이상이 일단 미달입니다. 여기 용인 힐스테이 용인 마크밸리 여기 좀 그리고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단지 여기도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미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여기 보시면 부천 원종 휴먼빌이라고 해서 공공택지에 분양한 건데 분양가 산지 썼는데도 고분양가입니다. 고분양가에서 결국 미달이었어요. 그래서 이 5억 3천에서 9천만 원, 5억 9천 정도였는데 힐스테이트 아까가 이제 미달이 났고 전용 59, 4억 4천에서 9천만 원. 전용 84가 5억 3천에서 9천만 원. 다 미달이 났어요. 용인에. 근데 그것이 처인구예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구도심이라기보다는 새로이 이제 뭐 반도체 클러스터 이제 지역 근처에 있죠. 이걸 하고 미리 분양을 했는데 의외로 이제 청약자가 없어서 미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왕 고천에도 그 공공택지에서 본청약을 들어갔는데 여기 1순위 마감이 됐어요. 비쌉니다. 좀 비싼데 조건이 7억 1천만 원이나 되는데 84제곱이 중도금 실제 계약금 내고 나서 중도금을 나중에 내는 조건을 걸어서 이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종 휴먼빌 플라츠 이제 부천인데요. 부천 뭐 위치 좋죠. 다 미달입니다. 이렇게. 왜? 분양가가 높았어요. 높으니까 냉정하게 미달이고 여기 보시면 59제곱. 여기 59제곱은 좀 분양이 됐어요. 그죠? 두 개 다 됐는데 여기도 또 미달이에요. 시형은 왜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형이 좀 안 좋았는지 요 두 개 평 빼고 나머지는 미달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분양가 높은 게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4월 청약 성적 결과를 이제 전국적으로 좀 체크를 해봤더니 현장에 많지는 않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경남 우방 아이유쉘 뭐 경남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거 미달 났고 부산의 더샵 당레스텐트 리체라는 아파트인데 대거 미달. 장안주가 우미린 프리미어 또 전부 미달. 울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고소득자가 많잖아요. 그리고 물량이 좀 적었습니다. 적다 보니까 126세대 했는데 1순위 마감됐어요. 인천의 상곡 해링턴 스퀘어 이거 좀 고분양가 논란이 쌓이긴 했지만 위치가 너무 좋아요. 입지가 너무 좋고 교육 조건이나 교통 조건이 너무 좋아서 조금 분양가 높긴 했지만 1순위 마감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CTOCL 7단지라고 있는데요. 이건 미달이 됐습니다. 미달이 됐고 충청남도에서는 삼성자의 레이크파크 미달. 청주도 사실 고소득자분들이 조금 있어서 테크노폴리스 또 아테라인데 아케라라고 썼네. 아테라 2차 여기 또 1순위로 마감됐습니다. 여기 또 위치가 좋고 그 테크노폴리스 단지가 좀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에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한 9개 현장 봤을 때 반 이상이 다 미달이다. 경기도도 반 이상이 미달이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수도권에 우리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이 경기도입니다. 사실은 도 단위, 시 단위로 봤을 때 이 수도권에 이제 우리 구독자분도 많이 계실 텐데 수도권은 올해하고 내년까지도 괜찮다고 봅니다. 괜찮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매수자 입장에서 무주택자분들과 청년분들, 신혼분들한테 좀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보시면 집을 투자를 했다가 팔려고 하면 전세를 많이 놓겠죠. 보시는 것 같이 2022년 꼭지 막 넘어갈 때 이때 전세 물량이 많아졌어요. 집사가 전세를 놓은 거예요. 났는데 이때부터 바뀌어가지고 이때 여기 보시면 이게 우측이거든요. 6만 개. 그리고 매물은 10만 개. 그럼 합하면 한 16만 개 되죠. 매매 물건하고 전세 물건을 합하면 16만 채 정도 돼요. 아파트가. 이거 아파트입니다. 다. 그런데 지금 계속 늘어서 이렇게 쭉쭉 늘어서 전세는 줄었어요.
전세는 줄고 그렇다고 전세값이 많이 오르지도 않았거든요. 조금 뭐 선호 지역은 조금 뭐 강세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그냥 평이한 수준입니다. 조금씩 오르거나 18만 매매 물건이 10만 대에서 18만 대로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하죠.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동안 또 거래도 많이 됐잖아요.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전세보다 매매를 놀라고 하잖아요. 매매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요? 물론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인천이 핫했다가 너무 공급 물량이 많아서 이 여파가 아직도 올해도 물론이고 내년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인천도 뭐 서울의 강남처럼 뭐 일부 지역 뭐들은 송도는 조금 이제 어렵고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부 지역들은 인기가 있는 지역들은 분야가 조금 높아도 신축이면은 그래도 1순위 마감이 되는데 그 비율이 좀 적죠. 대부분은 좀 미달인 경우가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위치 좋은 곳에는 좋은 입지와 좋은 아파트에는 수요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이라든지 조금 뭐 역세권에서 좀 떨어진다는 이런 데 아파트들은 지금은 다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리해서 집 사서 쫓아가실 필요 없이 항상 발품 파시고 꼭 필요하면 발품 파시고 저는 말씀드린 대로 올 7월 이후에 한번 기회를 보시라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도권 매물 추이가 이렇게 보시면 2022년도에 5월달 1일 그 기준인데 10만 8천 건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11만 건. 이때만 해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안 팔았어요. 근데 이때 분양 많이 받았잖아요. 갭 투자하려고. 이분들이 이제 이때부터 나옵니다. 2023년 11만 건인데 2024년에 15만 건으로 갑자기 늘어요. 4만 채가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그리고 1년 만에 또 3만 채가 또 늡니다. 매물이 이게 매물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팔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새 분여회나 이 공인중개사 일부 지역들에서 좀 담합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택 꼭 필요하신 분들은 아파트가 뭐 필요하신 분들은 빌라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바로바로 뭐 조급해서 사실 필요 없습니다. 가서 얘기해 놓고 내고 다 하시잖아요. 집은 내고가 더 내고할 거 알고 미리 가격을 내놓는데 우리 순진한 또 사회생활 처음 하시거나 이런 젊은 친구 이런 친구들은 집 보고 마음에 들면 비싼데 좀 깎아줬으면 하는데 이거 깎아주세요 소리를 잘 못하더라고요. 하셔야 됩니다. 제 주인들 보면 다 그래요. 특히 막 열심히 저 직장생활 하시고 열심히 좀 품이 있다 그럴까요? 좀 품격 있게 사신 분들은 그 말씀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할 거라고 알고 매도자들이 호가를 높여서 내놓잖아요.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라고 또 매도자분들은 호가를 높였다가 너무 버티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조정을 하셔가지고 적정선에서 그 세금 같은 것도 계산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집을 만약에 1, 2천만 원 저렴하게 팔았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대체제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마음이 편하다면 그게 또 가치가 있잖아요. 그걸 잘 중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포모 현상, 포프 현상 이렇게 제가 썼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요즘 아파트 시장뿐이 아니라 뭐 빌라 시장도 그렇고 빌라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 때문에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펌핑 많이 돼 있습니다. 비쌉니다. 제가 볼 때. 잘못 사시면 안 되고요. 차라리 월세 전세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당분간은 저는 그렇게 보고 포모 현상은 나는 못 사서 어떡하나 나는 또 나도 사야 되는데 피어 오브 미싱 아웃인데 여기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나만 뒤처지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막상 살려고 보니까 비싸요. 근데 포프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또 이 둘 다 이제 불안감에 대한 어떤 현상인데 fear of overplaying이요. 내가 오버해서 사는 거 아닌가?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게 한 가지가 있죠. 조금 말씀드렸지만 자, 서울 선호 지역만 해당되는 얘기 전국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지방과 수도권은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긴 호흡을 아까 보신 것처럼 물건도 많고요. 물량도 많고 미분양 사태가 많잖아요. 그리고 마피아 아파트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거를 단순한 현상으로 보시면 안 돼요. 2018, 19, 20년도에는 미분양이 거의 없었잖아요. 지금 시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르고. 그러면 이제 포프 나만 비싸게 사는가 나만 뒤처지나. 자, 집값이 쭉 올라갈 거라고 판단되면 이런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 앞에 것만 고민하죠. 이 생각은 없어요. 그죠? 이 생각 없는데 지금 요즘은 이제 이 생각이 다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오픈은 안 하지만 이제 그 이메일로 좀 연락들도 오시고 또 바깥에서도 이제 많이 좀뭐 제자나 지인들이 이제 의뢰가 예전보다 부쩍 오는 거예요. 부쩍 오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아, 사야 되나? 이거 내려갈 것 같은데 뒤처지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뒤처지는 것 같고 막 분위기가. 근데 살려고 보니까 아 이건 너무 비싼 것 같아. 너무 비싸. 그러니까 이게 조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조정이 되면 내가 가서 사겠는데 조정이 안 되고 계속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만 이 생각을 할까요? 다른 사람도 다 이 생각을 하죠. 2월, 3월 달은 오세훈 시장이 뻘짓한 바람에 그죠? 시장을 갖다 흔들어 놨고 물론 그게 없었어도 말씀드린 대로 정책자금 대출 금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저리가 좀 있으니까 뭐 6억 9억 이하의 집들은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원래 뭐 15억씩 20억 고가의 아파트는 영향을 안 받는 상황이었다가 갑자기 그 붐 타고 언론이 또 기레기님들이 또 펌핑하면서 이게 이제 올랐잖아요. 그럼 이 흐름을 전체로 보면 뭐예요? 아, 세력과 카르텔들이 움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끌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끌 시절. 영끌 시절에 2021년도에 사신 분들 아마 지금까지 고생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좀 안타깝지만.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대출은 받았고 계속 가야 되고. 그나마 이제 요새 금리가 많이 올랐다가 조금 조정돼서 그나마 좀 한숨 돌리지만 그래도 힘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상금리 또 7월부터 시작되는 거 알면 지금 이게 사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막 고민이 많으신데 요점은 그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매물이 얼마나 많은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매물에 비해서 거래가 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러면 판단하는 방법을 하나 말씀 올리면 공인중개사 가셔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호가가 있는데 아 그거 얼마야? 아 그거 그러면 혹시 5천이나 1억 정도 싸게 나오면 연락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저거 한데 그러고 돌아가셨을 때 아니면 또 그냥 물건 보고 와서 가만히 있을 때 공인중개사분들이 전화가 오면 여러분이 우위인 거예요. 근데 안 오면 말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아 이거 뭐 본 사람 많고 내일 누가 계약할 거 이러잖아요. 그럼 괜히 막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게 3일 뒤에 전화해 보니까 그대로 있고 아니면 먼저 공인중개사분이 전화가 왔다. 이러면 그거는 물건을 굳이 막 쫓아가 살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썩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좀 내고해서 조정해 달라고 해가지고 사시면 제일 좋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 가을 7월 이후에 시장 변화를 한번 보시고 물론 이제 만기가 고맘때 있다 그러면은 좀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뭐 8월이나 9월 이러면 그럼 그럴 때는 과감하게 힘들겠지만 월세를 한 1년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월세를 딱 1년. 월세는 언제든지 빼기가 쉽잖아요. 부담이 없고 보증금이 많지도 않고. 그러면 뭐 전세든 내 집을 판 돈이든 가지고 있을 때 그 신속하게 어떤 때가 왔을 때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실제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것도 과감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물론 애기들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 저거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하셔서 아, 이 동네가 만약에 내년에 집 물량이 많이 들어올 거다 싶으면 월세 사시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대문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동대문구 올해 지금 전세가 많이 내려갔어요. 근데 자꾸 그 신축에서는 지금 담합을 해가지고 가격을 안 내리고 있는데 조만간에 6월 전에 또 하나 이제 입주하는 거 있거든요. 한 4천 세대. 그러면 이제 매매도 그렇고 전세 가격도 내려갈 겁니다. 그때 뭐 전세를 가시던 매매를 하시던 그때 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조절해서 작년에 제가 그래서 월세 기다리셨다가 하라는데 지금 전세가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활용하시고 뭐 불편하시면 전세를 1년짜리 계약하셔도 돼요. 그렇죠? 1년짜리 계약하시고 약간의 뭐 갭이 있을 때 타임에 그거를 잘 융통성 있게 조절하시면 또 만약에 기회가 왔을 때 적절한 때 좀
행동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조모 현상이 있습니다. 조이 오브 미싱 아웃. 이거 역으로 기억나실 거예요. 연끌 하실 때 연끌 안 하신 분들 진짜 마음 편했잖아요. 연끌 하신 분들 지금도 뭐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연끌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고 서울 일부 제가 말씀드린 뭐 일부 구 빼고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보다 다 일단 조정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까지도 큰 무리 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들썩여서 좀 불안하긴 하죠. 그런데 제 예측이긴 하지만 정부가 이상한 정책을 안 했더라면 지금 다 조정됐겠죠, 여러분. 정부 특히 금융감독원 뭐 또 한 번 영상 올릴 텐데 그 지분 모기지 뭐 던졌잖아요. 뭐 10%뭐 1억 갖고 10억짜리 집을 사니 이런 것도 펌핑했잖아요. 이게 영국의 헬프 투 바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다시 한번 제가 영상 올릴 텐데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셨을 텐데 정확하게 여러분이 그 내용은 이제 아실 거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결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결국 영국은 비판에 시달리다가 2023년도 10월에 종료했습니다. 그 금융감독 김병원 김원장 이 양반이 어디서 무슨 약을 팔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한테 제가 볼 때 이건 정말 나쁘다는 것이 다 증명이 됐는데 호주도 지금 집값 올린 거 버티려고 봄에 저 7월인가부터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간부느라고 이 양반이 약간 그 몇천 세대만 하겠다 이런데 돈이 없습니다. 예산이 다 우리 세금 갖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어느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본격적으로 이 부동산 카르텔, 금융 카르텔들이 젊은이와 청년들을 이렇게 이 대출 노예 계약으로 만들 것 같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제가 그때는 정말 강력하게 비판하고 좀 행동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주택가격 예측 가능한 주택가격 시장이 돼야 청년이나 내수도 살고 그러니까요. 저는 빨리 이 연착륙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연휴 며칠 되는데 뭐 벌써 3, 4일 가죠. 그래서 잘 지내시고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